마지막 영화 주라기 파크입니다. 주라식 파크 1993년도 작품이고요. 장르는 SF 액션 모험.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러닝타임은 123분. 역시 2시간이죠. 네. 2시간 언저리이고 개봉일은 93년도 7월 17일 그리고 2013년도 6월 27일 날 재개봉을 했습니다. 국내는 3D 재개봉이었어요. 3D 재개봉이군요. 네. 국내는 12세 관람가고 해외는 PG-13이었고 연출은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은 샘 닐. 샘 닐도 옛날에 영화를 참 많이 출연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요즘 잘 시작을 안 했죠. 나오세요. 그리고 로라 던, 뭐 제프 골드브럼, 음. 그다음에 뭐 리차드 아텐보로는 4번가의 기적인가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나온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세뮤얼 L 잭슨 아우 안 늙으셔. 네 나오고 뭐 기타 뭐 여러 배우들이 나와요. 나머지 이디 배우들은 웡 이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분이 이때 나오고 지금 월드 1, 2 네. 에도 네.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편에도 나오실 음.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늙은 게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뭔가 기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웡은 하나도 안 늙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웃기고 있네. 거의 이번에 다시 봤는데도 이거는 진짜 몇 번을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봤는 영화인데 며칠 전에 다시 봤거든요. 네. 이제 이 주라기 월드를 보고 난 다음에 떡밥 회수를 하려고 다시 봤어요. 완전 무슨 소년이더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에서는 이분은 약간 어시 느낌이었어요. 맞아. 막 이제 그 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갓 들어가고 막 응. 신나가지고 막 이런데 지금은 이제 그 책임급이 된 거죠. 그렇죠. 총괄 책임 노욕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런 캐릭터를 변했죠. 네. 그리고 또 각본은 마이클 크라이튼. 이게 원작 원작자죠. 소설 네. 사실 이 마이클 크라이튼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엄청난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쓰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 90년대는 사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많이 뭐 하셨죠. E.T.도 찍으셨고 E.T.가 아니라 ER도 찍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코앱이 각본을 썼고요. 뭐 원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크라이튼. 이게 소설이 주라기 파크와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 두 개의 원작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5편째 우리 먹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3편부터 맥락이 없어 사실. 맥락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제작은 캐슬린 케네디, PC. 제라우드 R 몰른, 협력 프로듀서는 뭐 됐고요. 됐고 촬영도 모르는 사람이고 수상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특수효과상을 탔네요. 특수시각효과상. 이 영화가 그래서- 특수효과를 안 타면 네. 뭐 누가 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처음 영화관에서 그 거대한 초식 공룡들을 발견했을 때의 그 씬에서의 관객들의 모습이 이때 이제 그랜트 박사와 세틀러 박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렇죠.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음향 효과상, 시각 효과상을 수상을 했고요. 세턴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SF 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특수 효과상을 다 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상만 못. 그래도 뭐 SF 영화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져갔으니까. 아니 뭐 세턴은 그렇다 쳐도 아카데미는 또 아카데미 못하네요. 참 타기가 힘들죠. 심지어 저기 후보도 못 올랐네. 줄거리. 줄거리는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한 섬에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테마파크가 세워져요. 그 테마파크는 리처드 아텐보로가 맡았던 존 해몬드라는 아저씨가 아니 할아버지죠. 할배죠, 할배가 KFC 할배처럼 생겼어요. 네, 아주 푸근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분이 최신 복제 기술로 살아난 공룡들을 살려내서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갖고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품을 내놓기 전에는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를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그 연구소 직원 중에 굉장히 몸집이 큰 우리가 보면 아주 너드처럼 생겼어요. 너드처럼 생긴 아저씨가 이분이 도박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 공룡알을 훔쳐내려고 혼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공룡알만 훔쳐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텐데 태풍도 왔어. 태풍이 와가지고 훔쳐내려다가 결국에 거기서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고 그 사람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게 이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무사히 살아남아서 섬을 살아남아서 2편도 찍고 3편도 찍고 그놈의 4편도 이슬라 나오고. 누블라는 네. 이번 2까지 아주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전작인 E.T.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음. 네. 이분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제임스 카메론을 네. 첫 편에서 다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타이타닉으로 자신의 그 월드와이드 기록을 갈아치우고 그거를 이제 아바타로 아바타로 갈아치우고, 갈아치운 것처럼 스필버그도 이게 아마 그러면은 2010년도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월드와이드 흥행을 했고 네. 2010년까지 월드와이드 흥행 탑 안에 들었던 음.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93년에 개봉했으니까 7년 정도네요. 그렇죠? 네? 아니요, 17년. 아 17년 죄송합니다. 지금 에어컨을 꺼서 그런지 모두가 지금 다 해롱해롱거리고 있어요. 그래요. 17년 동안 네, 탑10 안에 들어있어요. 대단한 대단한 네, 영화입니다. 영화죠. 그리고 이게 CG 기술의 그 뭐랄까 혁신을 보여준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게 이 처음에는 영화를 찍을 때 전부 다 이 특효로 촬영을 했대요. 이게 뭐라 그래 인형탈 네. 쓰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왜 저기 뭐야 심형래 영화 볼 때처럼 네. 좀 그렇게 조악하잖아요. 티라노의 그때. 발톱. 네, 그렇죠. 티라노의 발톱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냥 이게 CG를 하는 팀에서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모션 캡처를 다 했대요. 그 네. 인형탈 쓰고 인형탈이 아니고 모션 캡처. 그러니까 인형 가지고 했죠. 근데 그 모션 캡처라는 게 정말 이렇게 팔 하나 이렇게 뻗는 것도 착착착착착 이 프레임마다 1초에 24프레임인데 네. 이걸 다 찍었으니까 근데다가 공룡 비중이 좀 커요. 이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CG팀에서 감독님 이거 했습니다. 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야. 이거 모션 캡처한 거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짜 근데 그 특효 팀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스필버그가 특효 팀에 이 CG 구현한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더니 특효 팀에서 CG 쓰시죠.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인형탈을 쓴 것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 공룡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만질 때도.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그 후에 그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물소나 타조 떼들이 단체로 지나가서 주인공들이 숨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공룡들이 막 뛰어가지고 나무 밑에 숨는 물소는 거. 아니고 그 네. 무슨 무스라는 공룡. 예,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CG인 게 너무 티가 나는데 그 인형탈을 써서 인형을 만지면서 공룡 아프다 할 때는 진짜 공룡인 것 같더라고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그런 네. 애들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네. 그거는 인형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CG보다는 역시 그래도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실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와서 다시 또 그걸 그런 기계를 쓰는 거죠.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인형 탈이라던가 뭐랄까 애니메트로닉스 이 기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번에 거도 그 피를 뽑으러 가잖아요. 피를 뽑으러 가는 그거 기계에다가 인형 탈 씌우는 그거거든요. 이게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다. 티렉스가 그럴 때. 티렉스가 그럴 때 그거 다. 그리고 스타워즈에서도 보면은 그 초록색 요다가 네. 오리지널에서는 인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피소드 1에 등장할 1, 2, 때는 3. 1, 2, 3는 CG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CG로 처리 너무 만화 같은데 그러니까 인형탈을 쓰면 조악해 보여도 실제 요다 같다. 네. 생물인 것 같다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또 모션 캡처 뜨잖아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CG 또 입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야 뭐 우리 그 호빗 스마우그 그거 모션 캡처 딴 거 생각하면 물론 CG에 돈을 많이 발라야겠죠. 그렇죠. 그 제목이 주라기 공원인데 네. 백악기 공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백악기 네. 공룡이 더. 그러니까 티렉스도 사실은 백악기 공룡이고요. 근데 어감이 백악기 공룡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백악기 공원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 너무 익숙해진 음.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영- 쥐라식인데 음. 백악기는 좀 단어가 길더라고요. 네, 크리테이셔스가 그래요. 음. 근데 너무 마케팅이 어렵잖아요. 음. 주라시틱 파크랑 크리테이셔스 파크 막 아마 그래서 주라기 공원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조스도 그렇고 주라기 네. 공원도 그렇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가면은 있잖아요. 저는 오사카에서 가봤는데 아 어때요? 그거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주라기 공원 탈 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입견이 음. 그러니까 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워낙 영화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있어갖고 캐릭터가 좋은 거지 어트랙션은 재미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같은 게 어트랙션은 훨씬 더 무섭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외국계 뭐 캐릭터도 있어서 좋고 어트랙션도 훨씬 더 무섭고 재밌는 게 많다. 아 그래요? 네. 주라기 공원도 정말 가보고 싶네. 재밌었고 갈까? 조스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설명을 해주는데 일본말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올랜도나 뭐 아니면 영국에 있는데 가면은 영어로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일본은 정말 모르는 말을 계속하니까 그건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볼만하긴 동시통역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좀 덜 할려나. 동시통역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계속 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3편 주라기 월드 3편이 이제 2021년에 개봉을 네. 할 예정인데 사실 이 공룡에 대한 학설이 제일 많이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파충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우리 악어라던가 도마뱀 같이 약간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의 학설은 공룡의 깃털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모습에서 깃털이 다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나. 최근에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멘터리 캡처본을 봤었는데 공룡이 완전 새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거기 이제 그랜트 박사가 새에 가까웠을 거야 라면서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랜트 박사가 맞췄습니다. 그 어렵다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작두를 타셨네요. 사실 그렇게 보면 마이클 크라이튼이 맞춘 거죠. 그런가요? 소설을 썼던 그 그렇죠. 사람 각본도 썼으니까. 그렇네. 크라이튼노? 그때는 뭐 이게 주류학생회가 이렇게 영화 만드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은 뭐 새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대사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 오기티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요? 그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누구죠? 이안 말콤 박사가 그 엘리 세틀러 박사한테 작업하듯이 뭔가 이렇게 맞아. 근데 옆에 샘 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있었죠. 보통 이제 그랜트 박사가 뭐 결혼한 건 아니더라도 썸을 타고 있으면은 사귀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남자는 살짝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딴 거 하는 거고 권태기 아니면 저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오게티였어요. 그게 오게티라고. 네. 재질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에 있어서 나중에 조금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둘이 그렇고 관계입니까라고 이제 제프 골드 브룸이 말을 하긴 하죠. 네. 이 샘 닐과 로라 던이 다음 작품에 컴백할 수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라고. 다음 작품은 2021년도에 나오는. 네, 월드 3에 이게 지금 주라기 월드 1편이 감독이 콜린 트레버로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을 하셨고 2탄이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라고 몬스터콜 감독이 맡으셨고 그리고 3편은 다시 또 콜린 트레버로가 맡으신데요. 근데 이제 그 트레버로 감독이 MTV와에서 인터뷰가 이제 며칠 전에 떴던 MTV가 아직도 있어요? 네, 있대요. MTV와의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MTV와의 인터뷰에서 3편에서 원조 멤버인 샘 닐과 로라 던이 이제 재등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프 골드브룸, 그러니까 이안 말콤 박사가 이번 2편에 아주 잠깐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근데 그게 이제 원년 멤버의 복귀를 이렇게 발판으로 놓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년 배우가 이렇게 우정 출연 느낌 같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역할을 제대로 된 걸 줘야 할 텐데 이미 주인공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룡들이 다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카메오로 잠깐 나오나?
그럼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럼 저는 이 애들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편 네, 나왔던. 1편에 나왔던 애들이 2편에 잠깐 나왔었는데 잠깐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 너무 커가지고. 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렇죠. 배우들일 그렇죠. 테니까. 지팡이 짚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좀 아니다. 뭐 몸을 다쳤든지 하면 음. 충분히 가는 거죠. 음. 어쨌든 뭐 계속 되고 있는데 음.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완벽한 오락니 영화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줬죠. 공룡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탁 트인 자연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뭔가 시원함?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야, 저거 풍경 좋다 이런 배경도 보여줬고 그리고 스릴감도 엄청 영화가 주고 감동도 주고 그리고 이야기 구조도 좋고 그리고 또 생각할 거리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룡 뭐 유전자 조작해서 없는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럴 권리가 있는가? 혹은 또 뭐 이번에 나온 월드 시리즈에서는 걔네들 우리가 뭐 팔잖아요. 그 밀렵에 관한 뭐 생각할 거리도 주고. 그럼 모든 거에 완벽한 영화가 아닐까 오락 영화로서. 그래서 너무 군침이 도니까 이거 갖다가 좀 더 재밌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상상력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룡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룡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공룡에 열광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특히 남자 아이들이 공룡에 진짜 환장을 하잖아요. 만 6세 이하.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 음. 그래서 제 동생도 이때 막 공룡 책 맨날 보고 공룡 이름 줄줄줄줄 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심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 소재 자체가. 그러면서 아까 준호 씨가 얘기했던 뭐 생명 윤리의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복제 이 뭐랄까 DNA 조작에 의한 이런 생명체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GMO 문제도 굉장히 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질 수 있으면서도 그런 뭐랄까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룡을 다루니까 아이들이 환장을 하니까 또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가. 아까 잠깐 ET에서 얘기했듯이 애들 보는 영화는 부모들이 계속 따라가야 되고 1차로 만족 못하고 엄마 이거 또 볼래 하면 또 가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역시 완벽한 영화네요. 창업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완벽한 오락 영화라는 거엔 동의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윤리적인 문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너무 이게 그 스토리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자꾸 겹치게 하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그걸 너무 대놓고 이제 이 주라식 월드 2편에서는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냥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오락 영화로서의 그걸 너무 충실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공포 쪽으로만 자꾸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 자체가 1편은 정말 완벽했는데 점점 시리즈에 가면 갈수록 공포에 치중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너무 심심하니까 아예 좀 인간 친화적인 공룡도 하나 갖다 놓고 좀 우리 친구 블루? 네. 저는 최근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와 파크 시리즈의 2편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편부터 이제 이게 정체성이 좀 모호해진 거는 사실이고 이번 폴른 킹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왜 이렇게 자기 복제를 너무 많이 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시리즈의 들었어요. 자기 복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 공식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그러니까 거죠. 식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그 10분 뒤에 누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죽어. 이게 그러니까 오마주도 적당히 하고 자기 복제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오마주가 되는 거지. 그걸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클리셰가 돼버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1편이 항상 더 좋은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2편이 나오면은 그건 이미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깔고 지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1편이 엄청나게 훌륭한 영화라면은 그 훌륭한 영화보다 이야기를 더 획기적으로 재밌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할 거리가 남았으면 2편까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채워갈 수가 있는데 3편 이후부터는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광경도 없고 이야기거리도 없고
그러면 성공 공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오히려 저는 그 주라기 월드의 폴른 킹덤보다 네. 첫 주라기 월드가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이야기로서는 어쨌든 공룡이 탈출을 한다던가 뭔가 공룡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섬을 탈출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씬에서는 훨씬 더 눈이 더 가게끔 만든 씬들. 그러니까 익룡이 갑자기 이 비서를 낚아채가지고 그 수룡이라 그러죠. 바다에 사는 수룡에게 던져버린다거나. 가지는 개편이네요, 진짜. 뭐 그런 아니면은 뭐 그 왜 그 놀이기구 타는 것,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좀 못했다. 그냥 자기 복제만 하고 그냥 안주해 버린 건 아닌가. 사실 바요나 감독의 그 색감 쓰는 거는 이번에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붉은 색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화산 그 용암도 그렇고 불꽃도 그렇고.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음 3편이 트레보로 감독이 다시 맡았다는 게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되네요. 안심이 돼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한국에서 주라기 월드 2가 개봉을 했을 때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 대만에서 본 한인 관객이 그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잔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다라는 그래요?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인터넷 그 영화 커뮤니티에서 그 이제 저는 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후기 같은 거 올리잖아요. 저는 그런 그 씬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감독들이 아니 그러니까 관객들이 우리는 그거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기억이 근데 그거를 누가 또 캠 버전을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씬이었어요. 뭔데요? 이게 그 인도 랩터잖아요. 그 요번에 굉장히 악당 제일 크고 무서운 공룡이 팔을 이렇게 뜯어가는 씬이 있었어요. 누구 팔을 뜯어가요? 그 나쁜 아저씨. 아 그때 이제 잡혔을 때 네, 밀렵군. 아니 밀렵군 말고 그 네. 대빵 나쁜 애. 그 후견인으로 나오네. 걔랑 그 밀렵군 아저씨랑 두 개 그 씬이 있는데 되게 저도 그걸 알고 가서 보긴 했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돼 있던 씬에서는 그 게시물에서는 그게 파크 1과 2의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씬을 오마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 공룡들이 세계로 그러니까 그냥 인간 세계로 나아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상징해준 굉장히 중요한 컷인데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그걸 자른 상태에서 한국 개봉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요즘 엄청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찾아보니까 40초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40초니까 1분이 안 되니까 영화 상영 정보에는 그렇게까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니버셜 픽처스 코리아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본사에서 받아온 그러니까 정식 상영본이다라고 임의로 하는데 하지 않았다. 임의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정식 상영본이라는 게 국가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마다 조금씩 심의가 다르니까 이 여러 판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일부러 자른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관객들은 이거 애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등급 낮게 받으려고 15세에서 일부러 11세로 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씬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 영화? 이번 영화 잔인했죠. 이번 영화도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잔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것도 하거든요.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룡이 나오니까 뭐 머리가 뜯긴다거나 팔이 뜯긴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잡아먹힌다거나 사실 되게 잔인한데 공룡 나오면 잡아먹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도 뭔가 무섭고 한데 이게 과연 애들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 주라식 공원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공룡에 대한 약간 경외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리즈가 가면서 그런 느낌이 식상하죠. 나올 수가 없어요. 공룡을 많이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이런 초식 동물이 나오고 얘네들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처음 영화에서 나오는데 시리즈는 가면 갈수록 그런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공룡들의 모습은 없고 그냥 잔인한 무서운 포식자로서. 로만 자꾸 포커스가 네.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 폴른 킹덤? 폴른 킹덤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그 대사 중 하나가 이제 얘네들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구출 작전을 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자녀들은 그 공룡이 살아있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게 저희는 이제 공룡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영화 속에서 공룡이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게 획기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스티븐 스필버그 덕분에 저희는 공룡이 영화 속에서는 적어도 살아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볼만하죠. 확실히. 볼만하죠. 네. 저는 다시 봐도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다시 봐야 되는 영화 같아요. 네. 다시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있는 한 계속 다시 찾게 네.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일단 21년도에 개봉할 게 일단은 마지막이라고 해요. 근데 뭐 돈이 되면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공룡들이 우주로 나간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 그건 좀 많이 나간 것 같네요. 2030년 되면은. 네. 그래요. 이제 스필버그의 초창기 작품들을 훑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네. 그래서 감독이 된 다음에 감독이 된 이유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된 건데 감독이 돼서 뭐 운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고 천재적인 천재죠. 감독이라 데뷔하자마자 만들어내는 작품마다 빵빵 터트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작품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80년대와 90년대 초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90년대 이후 작품들을 다루겠지만 그때는 더 이상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 그냥 뭐 재밌어 보이는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상 타기 상타기 위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뭐 그놈의 초창기 오스카가 영화, 뭐라고. 네. 그래서 그 초창기 영화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뭐 사실 기회가 된다면은 초창기 영화의 다른 영화들도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연은요? 저도 정말 제 정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고마워요. 땡큐. 땡큐 스필버그 이런 거고. 네, 그러고 사실 이제 80년대 영화들은 지금 보면 조금 재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고전이라는 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찾아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출중한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논하는 게 너무나 미쳐나 우리가 감히 논해도 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감독이면은 분명하고요. 한동안 스필버그가 한물 갔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았어요. 그게 또 그 의견이 또 지배적이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스필버그는 이제 오스카나 상 탈 만한 그런 소규모 버짓의 영화만 만들고 작품성 있는 영화 만들고 이런 영화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또 그건 또 최근 작품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그게 2000년 이후로 그런 어렸을 때 우리가 보던 어드벤처류의 영화들을 안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만큼의 그런 열정이 없대요. 그런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미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만들지 않았던 거라 그거를 못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안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돼요. 최근작도 보면 그렇고 어쨌든 네 정말 저희 이 세대에는 스필버그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고 이 우리가 그때 정서라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룬 영화들 뭐 조스, 레이더스, E.T., 주라기 공원 다 정말 너무나 출중한 그러니까 스코어뿐만 아니라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라서 꼭 한 번씩은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윌리엄스의 음악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스필버그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그런 그러니까 영혼의 단짝이자 또
스필버그 작품이 가져야 할 큰 미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음악도 굉장히 주옥 깊게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스필버그 중반기 대표작들과 하반기 대표작들을 또 다뤄볼 예정인데요.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요. 안녕.